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피겨 AI에서 드디어 세 번째 로봇을 보였습니다. 바로 피겨 제로 3인데요. 피겨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산업 현장의 범용성을 목표로 굉장히 좀 설계를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뭔가 이 주변에 이제 패브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구성을 해가지고 진짜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헬릭스 AI 시스템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처럼 뭔가를 배운 다음에 추론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대상인 테슬라 옵티머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이 가정에서 계속 움직이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형태의 많은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일단 겉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를 옷 입듯이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패브릭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옷만 입힌 게 아니라 이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가 다른 서로 다른 소재들, 우리 소파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층위로 다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좀 폭신폭신한 거, 좀 단단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겹으로 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밀도 부분은 일단 공기층이 많으니까 좀 푹신푹신해지겠죠.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충격 흡수에도 좀 부드럽게 돼서 뭔가 가사일에 다른 사람들도 부담 없도록 약간 그런 것들을 노린 게 아닐까 싶고, 고밀도 쪽은 또 재료가 또 촘촘하게 뭉쳐 있다 보니까 탄탄한 부분이죠. 그럼 충격에 좀 이제 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레이어를 여러 가지 둬가지고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싸면서 이런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노출되어 있는데, 기계 부품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뭔가 좀 친숙한 느낌이 들도록, 별거 아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한 형태를 생각해서 디자인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피겨가 직접 이 뭐 세탁기를 놓고 있는데, 저 외부에 있는 천들, 지금 자기 둘러싸고 있는 저 옷들도 빨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피겨 제로 2보다는 질량을 9%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피도 감소가 시켜가지고 집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좀 이동성이 좀 좋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올해 2월에 이렇게 헬릭스라고 해서 VLA 모델을 소개를 했죠. 비전, 랭귀지, 액션. 눈으로 보고 랭귀지로 해석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VLA, 요즘에 로보틱스에서 가장 핫한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성능 AI랑 센서들이 결합을 해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헬릭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보여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시스템 1과 2로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좀 천천히 생각하는 시스템 2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지금 내가 뭘 봐야 되지? 뭐 주인이 무슨 말을 했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한 7에서 9Hz, 그러니까 1초에 7번에서 9번 정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용도로 시스템 2가 도입이 되고, 여기 7빌리언 프리트레인드 VLM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GPU2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80밀리언짜리로 짧게 작은 걸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얘가 지금 200Hz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을 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8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차세대 비전 시스템이 이제 프레임 속도가 2배 올라왔고 지연 시간은 또 4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도 시야각이 더 넓혀져서 60%까지 개선됐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게 피겨 제로 3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피겨 제로 3의 경우에는 이 손바닥에도 카메라를 장착해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뭔가 좀 섬세한 이런 동작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텍타일 센서가, 촉각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또 재밌는 게 이 발 부분 있잖아요. 이 발에 코일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이게 무선 충전을 하려면 이 가운데 부분이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가운데 쪽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데, 2kW의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잘 한 것 같고, 뭐 실시간 음성 대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량 생산 설계가 고려됐다. 많이 생산한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맞춘 부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부품을 사용할 때 이 사출 성형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출 성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쪽 안쪽으로 이게 쭉 노즐을 해가지고 요 모양에 따라서 이게 톡 나오도록 하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이제 사출 형태로 나오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CNC 같은 이렇게 뭐 깎아내는 거, 설계도로 3D로 이렇게 CAD로 다 맞춰놓은 다음에 깎아내는 형태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뭐 사출 성형 부품을 사용한다거나 뭐 다이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 비해서 좀 이렇게 비싸죠. 하나하나 깎아내야 되니까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만들 수는 있는데 앞으로 결국은 휴머노이드도 가격을 싸게 하려면은 대량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산화했을 때의 거를 염두에 뒀다. 우리도 양산화 염두에 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헬릭스 발표 이후로 이 VLA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신경망을 통해서 카메라와 언어 텍스트와 거기에 대한 행동을 거대한 신경망 하나에 다 밀어 넣어가지고 최종 행동이 따다다다닥 바로 저렇게 나오도록 했다라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 뭔가를 인지한 다음에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실행을 하는 단계로서 나누던 그런 방식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바로바로 현재 센서를 통해서 입력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바로바로 인간처럼 처리를 한다라고 보았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피겨 제로3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육을 닮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 컨트롤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힘을 제어한다는 말이죠. 정확한 위치로만 움직이는 어떤 위치 제어를 넘어서 우리가 로봇 암 같은 것들 매니퓰레이터들 보통 보면은 요 끝에 있는 부분이 각각의 자유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할지를 따따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딱 도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위치를 옮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힘을 적절한 힘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힘 제어가 굉장히 핵심인데 결국 가정에서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이 사람과의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저렇게 좀 가벼운 물품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계란 같은 것도 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힘을 제어를 할 때에 문을 예를 들어 그냥 쾅 닫는 게 아니라 살 닫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저항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아 이걸 이 정도로 힘을 줘야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바닥에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손에 시야가 가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손바닥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했다라는 것도 기존의 인간과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촉각에 대한 부분들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 시각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러한 것들 지금 여기서 뭐 7에서 9Hz로 천천히 생각하고 20Hz로 넣은 다음에 200Hz로 움직이게끔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려면은 1초에 몇 번 하더라도 얘가 끝난 다음에 전달되는 어떤 정보들 그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레이턴시라고 하는 지연 시간을 잘 짧게 처리해야지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이든 촉각이든 관절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오차도 없이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0.01초라도 뭐 정보 처리가 늦어지면은 로봇이 약간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물건 떨어뜨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GPU도 고성능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에서 갖고 와서 쓸 수도 있고 엔비디아 여기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리얼타임 OS라고 하죠. RTOS. 실시간 운영 체제를 사용해가지고 로봇 내부에서도 이 거대한 시스템 간에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옵티머스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옵티머스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엔드 투 엔드로 가서 기존에 원래 FSD가 지금 이제 V14도 나왔죠. 버전 14가 나왔듯이 이러한 것들이 엔드 투 엔드로 전부 다 학습을 해갖고 실제 주행 데이터와 도조 슈퍼컴퓨터가 강점으로 해서 최대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옵티머스에서도 넣었다 보니까 뭔가 힘 제어할 때도 이 액추에이터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 액추에이터들을 자체적으로 다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겨와 옵티머스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의 차이이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응용처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옵티머스는 이제 손가락 촉각 센서를 일찍이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 손바닥에 카메라가 있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인간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접근이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리퍼를 손가락 3개만을 이용해가지고 엄지가 2개 있는 구조로 딱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굉장히 좀 약간 다른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AI 관점에서는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엔드 투 엔드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가격을 어쨌든 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접근을 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옵티머스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FSD 데이터와 제조 능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팩토리를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직 통합 전략을 사용해서 어쨌든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공장에 적용돼서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타겟을 테슬라가 일단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요즘 테슬라 이제 그 스토어가 생겨가지고 팝콘도 주고 뭐 햄버거도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하고 있긴 한데 우선적으로 뭔가 자동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던 거는 전기차 생산 쪽으로 먼저 얘기가 되고 있는 반면에 피겨 제로 3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 AI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파트너들과 좀 협력을 개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자체 완성도를 좀 높이면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